라인이 우리나라 기업 건데 우리가 쉽게 뺏길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왜냐면 그거 어떻게 만든 건데. 그걸 왜 그렇게 중시하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AI가 앞으로 엄청난 먹거리가 되잖아요. 예. 한국가에서. 그 우리가 단순히 뺏긴다 차원이 아니라 예. 앞으로 미래 AI 먹거리 가지고 일본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 아하. 그런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말로 잘 포장한 게 장인정신이에요. 예. 야, 알았다.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예. 어떤 혁신이 안 돼요. 맞아. 거기 AI가 들어설 틈이 어디 있으면 디지털이 들어설 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사는 거예요. 요 얘기 한번 또 여쭤보실까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라인이라고요. 네이버가 만든 거잖아요. 일본에서 쓰는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라인을 씁니다. 우리는 카카오톡을 쓰잖아요. 근데 그 일본에 있는 그 라인이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 거잖아요. 네이버.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일본에서 이걸 뺏어가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소프트뱅크 누구죠? 손정희 회장. 손정희죠. 예. 손마사요시라 그래요. 네, 손마사요시. 손정이라 그러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 사람 일본 사람이니까. 손마사요시라고. 손마사요시 예. 회장. 손정희 그러면 한국 사람 같이 비치는데 예. 요번에 라인한테 하는 거 보니까 영락 없는 일본 놈이다.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댓글들이. 예. 이제 저는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온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그 정도로 이제 손마사요시는 지금 AI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오래전부터 AI. 그러니까 AI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데이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가장 필요한 게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지금 현재 자기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뭐가 있어요? 라인이 있네. 이게 2억이 넘는 데이터가 있어요. 한국 카카오톡 얼마나 됩니까? 그래봐야 우리 뭐 중복으로 써봐야 1억이죠 뭐. 중복으로 써봐야 1억인데 예, 일본은 2억 인구가 있으니까. 일본이 자기 인구도 1억이 뭐 넘는 데다가 그 9,700 가까이 일본 이제 개인의 그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동남아 쪽에 또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은 아니라 동남아 국가 태국이라든가 예. 대만이라든가 대만도 엄청나게 그 라인 많이 써요. 오. 그 동남아에 쓰는 계정이 1억이 좀 넘어요. 아 그러면 뭐 엄청난 숫자. 그러니까 총 2억이 넘는 계정이 있단 말이에요. 야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라인에 가지고 있는 그 계정 수가 우리 가지고 있는 카톡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지. 이게 너무나 한마디로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손정희가 왜 낍니까? 손마사요시라니까. 아 손마사요시 그 회장이 왜 낍니까? 손마사요시하고 예. 라인하고 합작을 했었어요. 50대 50 지분을. 그 왜 그러느냐? 여기 5년 전에 한 거니까 분명히 손마사요시는 AI에 야망이 있었고 예. 그걸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겠다 생각했을 거고 라인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일본에서요 한국 기업이 살아남기가 정말 힘들어요. 영업하기가. 얘들은 어떤 거냐면은 한국 거 그러면 일단 저품질 내지는 싸구리로 인식을 했어요. 그 전에. 아니 뭐 30년 40년 전 얘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 최근에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그거는 제품이 더 좋아요 일본 거보다. 몰랐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니까 삼성 핸드폰이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예. 삼성 로고를 못 달았어요. 일본에서? 예, 갤럭시라고 해요. 팔았어요. 갤럭시로. 삼성 갤럭시가 아니고 그냥 갤럭시로만. 예, 삼성이라는 순간 안 사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떼고 갤럭시라고 해서 이게 어디 건지 잘 모르고 그냥 막 샀네. 그렇죠. 갤럭시로. 아니 모르는 사람도 물론 모르겠지만 알면서도 사는 거지. 삼성이라 그러면 싫은 건데 삼성이라는 거 떼주니까 갤럭시를 하면은 자존심 덜 상하는 거지. 아 좋은 제품이니까 사고는 싶고 네. 자존심은 있는데 삼성이라고 있으니까 못 사겠는데 떼주니까 아 살래.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삼성이 모든 걸 다 뺏어갔어요. 반도체도 일본 반도체 다 뺏어갔죠. 일본 거 다 따라잡았죠. 전자제품, 가전제품 전부 다 뺏어갔죠. 맞아요. 삼성이 저놈이 우리를 망하겠다 라고 생각하는구나. 생각하는 마인드들이 잠재의식 속에 없지 않아 있다고 나는 봅니다. 아, 지들은 노력 안 하고 삼성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한국 기업 처음에 라인이요. 예. 일본에서 영업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아 그렇겠어. 한국 거라는 걸 알면.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본의 이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하고 관계되는 벤처기업 비슷한 예예. 그걸 하나 인수를 했어요. 예. 그게 다 일본의 소위 말해서 인터넷 쪽으로 아주 기술이 능하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예예. 그걸 보니까 이제 걔들을 인수합병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얘들 전면에 내세우고 영업을 했어요. 일본 거인 거냐? 일본 것이냐.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라인이 일본 건 줄 알았어요. 최근까지. 근데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알았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라인이 그렇게 크긴 컸는데 이제 라인이 소위 말해서 커뮤니케이션만 해가지고 돈이 안 나오잖아요. 예. 예. 그 라인에서 라인페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하려니까 이게 한국 기업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잘 이게 들어가기 되게 힘든 거예요. 예.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국을 되게 우습게 보잖아요. 우습게 보고 아주 혐한이 엄청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 기업이라는 거 알면은 영업이 힘들어. 쉽지 않아. 예. 그러니까 이제 손정이랑. 서로 윈윈하자 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아. 그래서 누가 그 위에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50대 50을 주식을 해놓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까 얘기했죠. 나인이 한국 거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모든 걸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영업은 소프트뱅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도록 넘겨준 거 기술은 이제 라인에서 담당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영업 저 이사들 보면요. 지금까지 대부분 다 일본 사람이었다고. 예.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있다가 그것도 최근에 그것 때문에 물러나게 됐고. 예. 그 지금은 다 일본 사람. 다 일본 사람이 경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자, 이런데 어쨌든 그렇지만 지분은 50대 50 가지고 있으니까 예. 아직도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거죠. 라인 한국 건 거죠. 예. 자, 이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총무성에서 라인이 개인 정보를 예. 개인 정보를 51만 건 정도 예. 이걸 누출해버린 거예요. 그 중에 나가버린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빌미로 잡아서 안 되겠다. 라인 너희들 뺐자. 왜 그러냐 하니까 정보를 보관하는 데가 한국에 있는 거야. 아, 그 라인에 그 데이터 응집하는 곳이 한국에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일본 사람들의 모든 데이터들이 우리한테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군사 기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 못마땅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틱톡을 만약에 예. 우리가 반반 가지고 있는데 예. 거기에 우리 정부가 전부 다 중국에 다 가 있다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예. 어떨까 기분이. 딱 진짜.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이해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쁘지. 그러면 사실은 기분.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예. 우리 한국의 모든 개인 정보가 다 중국에 가 있다. 그렇지. 엄청나게 이게 불안하고 기분 나쁘고 뭔가 그렇죠. 이거 못마땅해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딱 그건 거예요. 일본이 그런 상황이에요. 딱 일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뺏어가려고. 네. 근데 결국 못 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총무성에서 지분을 넘겨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시정 명령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정부가 개인 사기업에게 지분을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 자체는 그 국제법 위반이에요. 그 공산국가에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제 발끈한 거죠. 발끈한 거죠. 예, 난리가 났지. 한국 여론이 도대체 한국 정부는 뭐하냐 난리 법석을 뜨니까 예. 과기부 차관이 예.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예. 언론에다가. 지금은 지켜보는 단계인데 예. 만약에 일본 정부가 우리 라인, 네이버 민간 기업에게 만약 지분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손해를 끼치게 되면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자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총무성에서 볼 때는 이거 계속 그대로 추진했다가는 한국 정부하고 외교 마찰이 있겠거든요. 난리 날 것 같지. 그래서 뉴욕타임즈 뭐라고 그러냐. 라인 탈출하려면 그 문명에 반한다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라인을 뺏으려고 하는 것은 문명에 반한다. 네, 반하는 행동이다. 아. 그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내용을 보니까 겨우 이제 이 정부들을 써가지고 한일 관계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그 라인 때문에 다시 또 한일 관계가 이상해지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 껄끄럽다. 예. 그런 논조로 글을 썼더라고요. 야, 일본이 하기야 라인이 우리나라 기업 건데 우리가 쉽게 뺏길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왜냐면 그거 어떻게 만든 건데. 그러니까 예. 그걸 왜 그렇게 중시하냐면은 바로 이거요. AI가 앞으로 엄청난 먹거리가 되잖아요. 예. 한국가에서. 그 우리가 단순히 뺏긴다 차원이 아니라 예. 앞으로 미래 AI 먹거리 가지고 일본하고 경쟁해야 되는 이거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 아하. 그런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일본 경제나 이런 게 아주 예전에 30-40년 전에는 우리보다 잘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뭔가 잘못된 판단들을 하면서 이제 거의 진짜 일본은 무너져 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9월 달에 총재 선거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그 이후에는? 또 뭐 자민당이 물론 집권하겠지만 당연히 집권하죠. 예. 자민당을 철저하게 지지하는 예. 우익 세력이라고 그래요. 왜 우익 세력이라고 하냐 하면은 일본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발생시켰잖아요. 그것 때문에 평화법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일왕이 상징일왕으로 내려오게 되고 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게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는 잘못한 게 별로 없다. 그게 자기 다 할아버지고 자기 아버지들이란 말이에요. 자손들이 예. 대부분 자민당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관련되는 이런 세력들은 무조건 이 자민당 지지인 거예요. 이게
요게 한 25%에서 30% 돼요. 그럼 나머지 70% 좀 넘는 사람들은 2차 세계 때 자기들도 당했잖아요. 예. 왜냐면은 사실은 일왕의 명령에 의해서 동원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의지로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독일은 자기들이 히틀러를 자기들 손으로 뽑아가지고 예. 정당 당수가 그렇게 난리를 쳤으니까 책임이 자기들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은 일왕이 명령을 내려서 동원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뽑은 사람이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고 내가 뽑지도 않은 저 왕이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태어나니까 왕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본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 진보 세력들 같은 경우는 예. 일왕제, 폐기하자. 일본 말로서는 천황제라고 그러는데 그걸 폐기하자 그런 얘기도 하고 예. 그게 이제 야당에 주로 많은데 그런데 일본에서 일반 국민들은 일본이 말하는 천황제는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네. 그게 이제 우리로 치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공산당이나 야당에서 이 천황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 사람들이 지지율이 제대로 된 정치 세력으로 핵심 정치 세력으로 들어오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일본은 모든 일본을 얘기할 때 이 천황제를 얘기를 안 하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부분이에요. 예. 이게 야당 여당의 개념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러네. 그래서 25%에서 30% 정도 되는 이 자민당 지지 세력은 똘똘 뭉쳐가지고 지지를 하니까 선거만 했다 그러면 거의 다 거기에 당선되고. 선거 가서 투표를 해요. 예. 그런데 야당 지지 세력들은 가서 투표해봐야 바뀌지 않더라 이거야. 예. 그러니까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이 보통 45%, 50%.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딸똘 뭉쳐가지고 자민당을 지지하면은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일본의 문화가 예. 가치마니 노루라는 말이 있어요. 갖지만이 가치마 하면은 예, 갖지마. 승리한 말, 갖지마. 승리한 말. 승리한 말을 탄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힘 있는 쪽에 붙는다. 정확하게 이제 예.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뜻으로 쓰이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 가치마니 노루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일본인들의 심리 속에 굉장히 잠재되어 있는데 정치하고자 하는 사람들 대부분 자민당으로 들어가지 야당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시민운동이라든가 뭐 노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특수한 그런 부분들이 야당으로 지금 민주당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일본에서는 시민 활동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노조 같은 것도 한국에 이 정도로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야당으로 갈 수 있는 기본 씨앗이 별로 없는 거야. 인물들이 없고. 거기다가 이제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야망이 있어가지고 관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민당으로 간다. 이제 그건데 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본의 이 자민당이 너무나 일당 독재를 오래 하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독재를 아무래도 길게 하면. 내가 볼 때는 일본이 지금 저렇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변하지 않으니까 일당 독재 계속되는 거고 일당 독재 계속되니까 변하지 않는 거고 이 상호작용을 한다 봐요. 일본은 초보수예요. 바뀌질 않아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하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혁신 많이 합니까? 우리는 뭐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많이 혁신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바꾸잖아 우리는. 예. 옛날에는 그걸 일본은 어떻게 봤는지 알아요? 냄비 건성. 예, 냄비 근성, 팔결다 팍 죽고 뭐 이런 걸로. 하다가 아니면 확 바꾸고 뭐 바꾸고. 근데 일본은 어때? 장인 정신. 일본의 장인 정신은 뭐냐? 꾸준하게 한 가지를 계속.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에 잘 나갈 때는 장인 정신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그 장인 정신에서 보면은 한국은 이거는 완전히 떠내기들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서스테닝 파워라 그래서 지속력을 가진 것이 순간 노력하는 사람보다 낫다는 이런 얘기는 하는데 일본에서 말하는 장인 정신을 제가 얼마 전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맛집이라 그래가지고 몇 군데를 갔어요. 갔는데 와 제가 놀란 건요.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집은 진짜 대박이다. 저렇게 많은 줄을 서 있네. 하고 가서 봤더니 그 이유를 알았어요. 가게들이 다 조그만해요. 앉을 자리가 별로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줄을 많이 서 있는 거야, 뒤에. 한 5명 정도. 예. 뭐 많으면 한 10명 예. 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 가게들이 오래된 점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 40년 전에 만약에 가게를 했다면 지금까지 그 가게를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건 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지난 20-30년 동안. 그러니까 월세가 안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장사해도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월세 치여서 웬만큼 장사를 해서는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장인정신이라는 말보다 그 구조가 그냥 오래 장사해도 되는 구조로 가고 그렇죠. 있고. 그런 부분은 일본이 상당히 그 특화된 뭐랄까 일본 특유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게 한편으로 굉장히 좋은데 예. 한편으로는 발전하지 발전을 하지 않고 현상 유지 말로 잘 포장한 게 장인 정신이에요. 예. 야, 알았다.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예. 어떤 생각 혁신이 안 돼요. 맞아. 거기에 AI가 들었을 텀이 어디 있으면 디지털이 들었을 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사회인 거예요. 아, 일본 사람들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그동안 해오던 방식이고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장인 정신이라는 게 하면 그 장인이 예. 자기 기술을 어떻게 전수해 줍니까? 내 밑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 일시키고 한 10년 정도 데리고 있고. 데리고 있으면서 예. 뭐 허드렛 일 다 시키고 예.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되면 이제 너 내 기술 전수해 줄 수 있다. 그때서야 뭘 가르쳐 줄게. 그렇죠. 그게 장인들이 하는 보통 우리 영화에서 보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일본에 만연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법이 전달이 잘 되겠냐고. 이거 수치화해야지 디지털화 되는데 수치화를 못 해요. 그러니까 직접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이라든가 한국에도 지금 레시피가 있잖아요. 레시피 있죠. 일본 없어요? 뭐 일본도 물론 이제 지금은 있겠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인이라고 얘기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은 이 레시피 같은 거 안 내요. 자기 그 손맛하고 진짜 한마디로 그 감으로 이렇게 내는 거.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키워온 거란 말이에요. 식당을 뭐든. 그거는 자기 이제 수제자한테만 전수하고 함부로 그 비법을 공개를 안 해요. 이게 아주 유명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볼 때는 디지털화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장벽 요인이 아닌가. 장인 정신의 보편화가 된다면 네, 그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수치화로 가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자, 오히려 좋은 면을 계속 고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게 나중에 어떤 발전 못하는 부분도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 사실은 중국이 보세요. 지금 디지털 얼마나 빠릅니까? 그건 지킬 게 없어서 확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 일본은 지킬 게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도요타. 도요타가 EV 쪽으로 잘 안 가려고 그러죠. 전기 자동차로. 예.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전기 자동차로 전 세계가 간다면은 일본 자동차 업계는 이제 망한다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또 도요타는 역시 EV 쪽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잖아요. 그게 뭐냐? 아날로그적인 정서가 굉장히 강해요. 그거는 이제 알면서도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일본의 저기 반도체가 그랬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망했고 결국 그러니까 장인 정신으로 그렇게 뭔가 똘똘 무장된 것이 지금 일본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는. 정확히 내가 그 얘기를 1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박사님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얘기를 쭉 하고 다니셔가지고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했지만 다 지금 그게 말이 맞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박사님께 열광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일본이 그 팬데믹 코로나 대응하는 거 보고 예. 일본은 삼류 국가가 됐구나. 그때 왜요? 그때 다 아날로그로 다 대응했으니까. 이게 진짜 순식간에 예. 선진국이 예. 나락으로 가는. 그게 그때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일본을 다 봐버린 거예요. 와, 일본이 예. 어떻게 저러냐? 예. 내가 가장 그 강하게 느꼈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선진민주주의 국가 뭐 톱 플러스 아니에요. 그렇죠. 늘 일본에 대한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지 나도. 경제적으로 보면 미국 다음에 2등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예. 일본에 대한 그런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일이라 상상도 못했죠. 근데 일본은 2019년도 내가 일본에 9개월 정도 있으면서 예. 그때 다 봐버린 거예요. 앞으로 일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부동산의 경우가 뭐 전세제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일본과 똑같은 지금 절차를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좀 의구심이 좀 들기 때문에 반면교사 차원에서 박사님께서 많은 얘기를 좀 해주셔야 이 방송을 보는 사실 저희 평호TV는 지금 제가 정치인 욕도 좀 많이 했는데요.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봅니다. 네, 그래요? 예, 그리고 뭐 대학 교수님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오히려 뭔가 그 제도를 좀 바꿀 수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저희 평호TV에도 좀 자주 나와주시면 잘 모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귀한 우리 이명찬 박사님 모시고 아주 긴 얘기 나눠봤습니다. 늘 이렇게 저희에게 좋은 지식과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